네, 247쪽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 동그라미.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금 명의란 명의. 실권리자. 명의를 뭐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 이거는 이제 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할 때 허무인이나 차명,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세를 또 포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뭐 할 때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권리자, 실명으로 해라. 실명. 이렇게. 실명으로 하고 반드시 그것도 등기도 뭐로 해라? 실명으로 해라.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포탈을 막고 법령을 피하는 걸 막고, 그러니까 거래 질서를 제대로 잡자, 이런 거죠. 거래 질서를 제대로 잡음으로 인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또 건전한 어떤 거래 질서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자, 우리 금융실명제하고 비슷해요. 금융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실명을 해라. 그거 똑같아요. 금융거래할 때 우리 예금 통장 있잖아요. 다 실명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실명을 하고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등기도 실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로 하겠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유효, 무효로 하겠다. 무효만 끊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겠다? 처벌까지 하겠다. 무효로 하면서, 위반하면 무효로 하면서 처벌까지 하겠다 하는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할 때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부실법이라고 그래요. 부실법.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명으로 하고 등기도 실명으로 해라. 이 법을 지키는 게 부실법. 일명 줄여서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부실법. 그러면 이게 적용 대상 이냐 아니냐 따져봐야죠. 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 그러면 아닌 경우가 이제 4개가 있어요. 요게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아닌 거 우리가 양가 상신 그런. 요 경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굳이 뭐 실명으로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양가 상신. 양이 뭐냐면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뭔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 할 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채무자 부동산에다. 근데 여기는 양도담보는 뭐냐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양도담보. 그리고 변제를 하면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하고 소유권을 아예 채무자에서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게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는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그래서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하는 거예요. 서로가 명의를 신탁하는 거잖아요. 상호 명의 신탁. 그러면 자, 상호 명의 신탁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상호 명의 신탁. 자, 이 경우는 대부분 자, 문중이나 종중 재산에만 해요. 문중이나 종중. 자, X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 근데 옛날에는 다 이 관리자가 종손이었단 말이에요. 갑이 종손이에요. 종손 앞으로 좀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분묘들이 있어요. 분묘들이. 임야고 임야인데 그 갑이 종손이에요. 근데 종손들이 어째요? 그 종중 문중 재산을 자기가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관리해 꼭 팔아먹어요. 팔아먹죠. 그래서 자 여기 조상들이 들어놓여 있는 분묘는 여기는 손 안 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갑이 을한테 자 매매를 해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팔려면은 자 분할 절차를 밟아서 분필 절차를 밟아서 절차 서로 두 개 나누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문중사를 달아버리니까 어째요? 이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만 갑이 을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대외적으로는 공동소유, 공동소유.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각자 소유.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여기 엑스토지 전체가 갑과 을이 공동소유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여기는 을이 배타적으로 여기는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상호 명의신탁.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도 갑의 2분의 1 있고 여기 부분에 을 거가 2분의 1이다. 서로 이렇게 서로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호 명의신탁. 이거는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은 부실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탁법. 신탁법에 의해서 뭐 개발신탁, 개발신탁 이런 것들은 일단은 부실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쉬워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양쪽 가족이 어째요? 자, 상견례할 때 서로 상신하잖아요. 양가 상신. 이 경우는 일단 부실법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실법 대상 이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속은 다 이렇게 부실법 실명으로 해서 거래하고 실명으로 등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이 부실법 대상이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그 외에는 다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나눠져요. 그래서 부실법에도 자 허용하는 경우 있고요. 금지하는 경우 있어요. 금지. 허용하는 경우는 세 개만 허용하고 있어요. 성이 문씨고요. 이름이 종배. 문종배는 허용한다는. 그러니까 허용하니까 유효로 인정해 준다는. 유효. 그럼 보세요. 문이 뭐예요? 문중, 종중. 종은 종교단체. 우리가 교회나 사찰 보면 그 담임 목사 이름 앞으로 주지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해줘요.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실로는 인정 안 해요. 법률론 배우자만 인정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 부실법 여기 등기할 때는 배우자였어. 근데 이혼해 버렸어. 그럼 인정할까 안 할까? 이혼해 버리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혼해 버리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대답해 보세요. 해요 안 해요?
생각해봐, 봐봐. 부실법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때 당시에 뭐이기만 하면 돼. 부이기만 하면 돼. 이혼은 것은 나중에 문제야.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허용이 돼. 또 한 사람이 사망해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은 배우죠. 이 경우는 유효를 인정해야죠. 뭐, 조세 포탈.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법령 회피. 이런 목적이 없어요. 강제 집행 면탈. 그래서 이런 면탈이 없었다면 요 단서가 들어가면 일단 유효를 인정해줘. 그럼 봅시다. 자, 갑의 X 토지. 자,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법률은 부부가. 그래서 명의 신탁하고 지금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명의를 지금 이전 등기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명의를 부인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됐어요. 유효, 무효. 부부가 아니니까. 명의시다. 유효, 무효. 유효니까 이것도 유효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자, 을이 소유자예요. 소유권자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두 사람끼리는 갑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즉 말해서 병이 무단으로 이렇게 침탈을 했어. 그럼 물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를 상대로 물청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물청하는 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그러니까 물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을이 해야 되겠죠. 갑은 한다 뭐든. 왜?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물청을 하는 거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소유자. 물청 못하는 거예요. 물청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를 반화, 제거, 예방, 청구할 때는 을이 해야 됩니다. 갑은 원칙은 안 돼. 그러나 갑이 자, 을을 뭐해서 대위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허용하는 경우, 문종배. 자, 금지하는 경우 있네요. 그럼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금지니까 뭐가 돼? 이제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 갑과 을이 부부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아들 사이에요. 그건 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갑이 소유자겠죠. 그래서 무효로 갔을 때 이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로 갔을 때 두 가지 나눠져요. 자, 유형하고 처벌하고. 자, 유형은 다시 뺄 거고요. 처벌에 가서는 두 개 가요. 신탁자하고 명의 신탁자하고 수탁자. 자, 신탁자는 5학년 2반, 수탁자는 3학년 1반. 그래서 뒤에는 억이에요. 억. 여기는 5는 년이고요. 년.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요. 신탁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신탁했다면 갑은 이렇게 처벌받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수탁자는 이렇게 처벌받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유형이 중요했죠. 유형. 자, 유형을 보면 유형 크게 나누면 2자간이 있고 2자간이 있고 3자간이 있어. 3자간. 2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3자간 명의신탁이 있다. 그럼 2자간은 별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하고 명의 신탁하고,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게 무효고,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항상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갑은 이제 이거 처벌받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이렇게 처벌받겠죠. 여기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 근데 을이 제3자 병한테 뭐 해버렸어? 전매를 해버렸어. 다시 팔고 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 그 병은요? 선악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넘겨줬어. 근데 병이 을하고 명의상 사실 알았어. 그러면 악이잖아요. 또 몰랐어. 그럼 선이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병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얘한테 이제 부당이득으로 대금, 판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명의상 하지 마라. 3자간은 우리 시험은 여기서 물어보죠. 3자간. 별표 세게 라는 3자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개로 가요. 제3자 명의 등기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요. 중간 생략 등기요. 요 유형하고 아니면 계약형.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놈 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에 물어.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구분할 때 요건지 그 그림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그래서 매수인 가지고 기준을 매수인. 매수인이 자 신탁자면 매수인이 신탁자면 중간생략 등기.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장.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 또 방법이 또 있어. 자, 계약 당사자. 계약은 둘이잖아요.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있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또 뒤집어 볼까? 그러면 계약 당사자 명의로 자 이렇게 등기를 안 하는 경우,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하는 경우가 계약형.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중간생략.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구분하던가 요걸 가지고 구분하던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면서 요걸 갖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 그럼 이거 무시하고 요런 가지고 구별하면 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계약형이고 계약 당사자 명의 안 하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중간생략. 요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더 구별하기 쉽대. 이걸로 하는 거지. 이 두 개 하면 돼. 그러면 자 여기 유형은 뭐냐면 원래 병의 X 토지. 자 갑이 을한테
명의 신탁하고, 그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은 수탁자겠죠. 신탁자, 수탁자. 이 갑이 제3자 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자 대금 주고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는 거. 그럼 명의신탁 무효죠. 문종백 아니면 무효죠. 자, 등기도 원인이 없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유효예요. 물론 의뢰에서 이렇게 뭐 정으로 넘어가면 다시 전매를 했다면 이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겠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그림이 항상. 계약이 언제나 유효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계약형은요. 계약형은 이거예요. 자, 갑이, 자, 을한테 명의 신탁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그리고 자금을 줘요. 매수 자금. 이 자금 가지고 을이 병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가 만약에 5억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얼마를 주냐면 5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자, 병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자, 병이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명의신탁에 대해서 병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거는 악이고요. 모르는 거는 선이에요. 그러면 병이 명의신탁을 알았어. 악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소유자는 병이 소유자예요. 소유권자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사실을 병이 몰라. 그러면 선이에요. 그럼 선이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이면 이 등기가 유효니까, 자, 을이 소유권자.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을이, 자, 정한테 전매하고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얘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 유형인지 할 때는 요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보세요. 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형이에요.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게 계약형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자,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 안 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요 두 개를 구별을 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두 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안 하는 경우. 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 나와요. 여기가, 자, 이 매매가 뭐로 나오냐면 경매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경매. 누구 토지, 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법원으로 또 낙찰을 받았어. 경매로. 그러면 이 경매는 언제나 뭐예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기 법원에서 경매를 주선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병이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병이 농협은행에서 뭐 했어요? 금전 소비대차하고 농협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근데 얘가 돈 안 갚으니까 농협은행이 저당권자가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서 법원이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수인은요, 언제나 뭐예요? 선이. 여기 법원은 언제나 선이에요, 선이. 그럼 이거는 유효예요. 선이니까 유효예요. 그럼 항상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형이에요, 계약형. 이 그림으로 풀으셔. 법원이 나오면. 그리고 얘는 항상 선이에요. 그러면 항상 유효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실법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는데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삼자가, 삼자가. 별이 세 개잖아요. 삼자가 아닌데 중간 생략 등기형인지 계약형인지 이렇게 구분할 때 이런 가지고 구분하라고.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계약형. 등기를 안 하면 중간 생략.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 중간 생략. 요 두 개가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47쪽에 보면 자, 입법 목적, 자, 부동산 투기, 탈세, 뭐 재산 은닉 수단, 특히 그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리고 등기할 때 반드시 뭘로 해라? 실명으로 해라. 자, 용어의 정의 나와 있고 명의 뭐 신탁자, 수탁자, 명의탁 약정. 거기 그 4조 조문 보세요.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만 빼고 보세요. 문종배, 성이 문씨고 이름이 종배예요. 문종배는 유효로 가지만 그 외에는 다 뭐로 하겠다? 무효로 가겠다. 문종배를 제하고는 다 무효로 가겠다. 무효다. 그러니까 거래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물청도 못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 3항 보면 제1항, 2항의 무효는 제 선의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상관없이 보호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버렸네. 자, 그래서 부실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거 적용 대상 이냐 아니냐 아닌 경우 양가상신.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에 신탁법에 개발신탁, 투자신탁 그러잖아요. 개발이나 투자신탁. 이 경우는 부실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적용 대상이죠. 그러면 자, 문종배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유효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금지예요. 무효예요. 그럼 유형과 처벌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유형 물어보죠. 유형. 그 유형을 보면 이런 거 가지고 2자간인지 3자간인지 2자간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2자간은 거의 시험에서 물어볼 일이 없죠. 물어보면 3자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3자간은 두 개로 가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형하고 계약형하고. 그러면 계약형은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계약형. 계약 당사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계약형으로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해서 자, 진도 다 마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2달 동안에 걸쳐서 한번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쭉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쉬시고, 자, 1월 초부터 1월 초니까 1월 2일이 되겠네요. 이때부터 이제 기본서 가지고 1월, 2월 우리가 여기 개념 완성 과정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요. 2달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